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설날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라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복귀를 반기며 따뜻하게 안아준 파페사르의 포옹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역시 손흥민의 애착 인형 사르는 참 미워할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아시안컵에 대한 상처는 잊고 11일 펼쳐지는 브라이튼과의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44점으로 리그 5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상위 팀들과 승점차가 얼마 차이 나지 않아 한 경기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엔지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지 감독의 브라이튼전 인터뷰 전문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온 손흥민과 대화를 나눈 엔지가 그에게 감동받은 이유도 전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역시나 팀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제일 먼저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소니는 수요일에 돌아와서 목요일에 회복했고 오늘 팀과 함께 훈련했다. 비스마도 이번 주에 훈련에 합류했다. 로셀소는 이번 주에 훈련했다. 현재로서는 솔로몬과 세세뇽만 빠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 다행이네요. 그리고 솔로몬은 언제 돌아올지 참.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출전할 준비가 되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대답은 명쾌했죠. 소니와 비스마는 당연하다. 잘 훈련했다. 로셀소는 일주일 내내 훈련했지만 축구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상태를 지켜보고 한 주 더 시간을 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발인지 교체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손흥민의 브라이튼전 출전은 확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팀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좋은 포지션인가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시즌 초반 처음 두세 경기는 우리가 좀 훈련과 그런 것들만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좋은 표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꽤 오랜만에 가장 건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부상 악재에 카드 악재에 고생이 많던 토트넘이었는데 손흥민도 복귀했고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에 집중해 있을 때 토트넘 선수 중 한 명이 스피드로 놀라운 기록을 썼습니다. 바로 반더벤인데요. 반더벤은 무려 37.38km라는 놀라운 스피드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반더벤이 프리미어리그 가장 빠른 선수로 기록에 이름을 올리며 질주하고 있는데 충격적이지 않냐는 질문이 따라왔죠. 물론 우리는 반더벤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선수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의 스피드와 회복 능력이 엘리트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스피드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피드를 기록할수록 토트넘에게는 또 걱정되는 게 반더벤의 부상 재발입니다. 기자도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전력 질주를 할 때 조금 찡그렸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의 경기니까 말이다. 첼시전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그는 정말 좋은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고 복귀 후 한 번도 결장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주 브랜드포드와 에버튼 경기처럼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경기를 치렀다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는 잘 이겨냈고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손흥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구용도 엔지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손흥민은 아시안컵 탈락으로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지만 벌써부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모범이 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손흥민에게 꽤나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고 호주를 제치고 준결승에 올랐을 때 너무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의 탈락에 매우 실망했다. 하지만 대회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조국에 대한 그의 헌신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다시 돌아와서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 곧바로 훈련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는데 놀랍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엔지는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도 곧바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의 열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도 바로 참가하겠다면서 또 모범을 보이는 의지를 보고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손흥민이라는 선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높게 평가하고 감동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예측도 손흥민 선수는 절대 움츠리지 않고 저렇게 토트넘에서 빨리 훈련하고 복귀하려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최근 몇 주 동안 브라질리언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위험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요새 히샬리송의 득점 감각이 꽤나 물이 올랐죠? 엔지 감독의 대답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소니는 떠나기 전까지 골, 어시스트, 플레이 전반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대회 최고의 공격수였기 때문에 소니의 공백을 메워줄 히샬리송의 역할이 필요했다. 히샬리송도 그 역할을 맡아 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량과 전반적인 플레이가 정말 훌륭했다. 그는 좋은 위치에 있고 소니를 다시 데려오게 되어 기쁘다. 티모는 확실히 더 강해지고 있고 브레넌과 쿨루셉스키도 여전히 있다. 최전방 3선에 강력한 옵션이 있다는 것은 경기 선발뿐만이 아니라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이번 경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로 인해서 토트넘 공격진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르너, 존슨, 쿨루세스키 등등 뎁스도 풍부해졌죠. 엔지 감독이 용병술로 경기를 바꿀 전략을 짜는데도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 등이 공백이 있었을 때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팀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잘 견뎌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괜찮았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우리 축구의 측면에서는 괜찮았고 결과도 괜찮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고통스러웠다. 그룹 전체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구멍에 빠지거나 변명하기 매우 쉬웠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항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엔지 감독의 인터뷰 전문은 더 많지만 손흥민 선수와 특별한 이슈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가 감독과 동료들의 따뜻함에 잘 회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번 브라이튼전은 손흥민이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라운드 브라이튼 원정에서 토트넘은 2대4로 패배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면서 어시스트 1개를 올렸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득점으로 서력하면서 아시안컵에 대한 답답함도 확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브라이튼전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날 행복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라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